네, 안녕하세요. 차세입니다. 오늘은 애플워치 울트라를 제가 구입하고 엄청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제가 느낀 점들을 몇 가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정품 스트랩을 구입했습니다. 이게 이제 스타라이트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긴 거 G 후크로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G 후크로 되어 있어서 빼고 끼는데 물론 편하기도 하고 정말 안 빠지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평소에 이제 많이 차고 땀이나 뭐 괜찮은 재질로 되어 있고 잘 살짝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스타라이트 때가 굉장히 많이 탑니다. 보세요. 스타라이트 때가 꽤 많이 탔어. 그래서 지금 이게 평소에 제가 이제 차고 뭔가 활동적인 생활 패턴에 하다 보면은 바로 금방 때가 타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더 이제 어두운 색깔의 스트랩을 구매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고, 여기에 이 스트랩 이렇게 낄 때요, G후크 낄 때요, 가끔 여러분들 헷갈릴 때가 많아요. 어디에다 껴야 될지 처음에 낄 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점 표시 보이나요? 점을 여기다가 찍어 버렸어요, 네임펜으로.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다가 스트랩을 여기다 이제 G후크를 여기다 껴야 되지, 여기다 껴야지, 한 번에 여기다 끼면은 딱 제 손목에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여러분들도 초보자들 처음 샀을 때는 G후크 꼈을 때 조금 생소할 수 있다, 끼는 방법이. 자, 그리고 생각보다 버튼들을 누르는 이런 힘들이 불편하거나 아주 힘을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워치 울트라 같은 경우에서는 좀 더 크기가 커요. 그리고 정말 액티비티한 활동성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누르는 힘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있는 요것도 돌리는 것도 좀 더 타이트합니다. 여기 있는 버튼들이 조금 더 힘을 조금 더 줘야 된다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애플워치 기존에 사용했던 거랑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착용을 하다 보면은 이게 뭐 그냥 살짝 누르는 거 정도, 약간 뻑뻑한 정도도 이랬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별로 그렇게 이제 힘이 많이 든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사용을 하다 보면은 또 사용성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응을 많이 할 것이다 라는 이제 포인트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이게 당연히 스크린 액정도 크고 굉장히 무겁지 않겠느냐, 손목에 대고 가지고 다닐 때 무거워서 구입을 안 하고 차라리 애플워치 8 시리즈로 이제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제 남자라서가 아니라 이것도 또 적응의 문제예요. 아까 것도 마찬가지고 적응의 문제인데, 계속 적응하다 보면은 이게 또 무겁지 않게 보여요. 물론 애플워치 8이나 뭐 워치 SE보다는 당연히 무겁긴 하지만 이게 좀 무거워요. 무겁긴 해요.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착용을 하고서 계속 일상생활하고, 애플워치는 굉장히 일상생활 속에 뭐 잠자면서도 끼잖아요. 저도 이제 자면서도 이제 끼는 편인데, 차고 다니면은 그렇게 불편한 감은 이제 못 느낍니다. 이제 어쨌든 잘 착용하고 다니면은 계속해서 무거운 느낌이 드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이해할 수 있다. 자, 통화할 때 여러분, 여기에 이 스피커가요,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 스피커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마이크도 이제 막 2개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점점점으로 보시면은 마이크도 커져가지고 또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통화할 때 보통은 당연히 이 애플워치가 이렇게 이제 보통 말하잖아요. 얘는 바로 이제 들린단 말이죠. 여기에서 들을 때의 사운드가 굉장히 커서 약간의 이동 중에 혹은 조금의 어떤 사운드가 들리는 곳일지라도 충분히 통화가 되게 커서 너무 시원시원하고 아주 쾌적하다. 제가 말하는 것도, 말해서 들리는 상대방도 쾌적하게 들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기기인 거죠. 충분히. 옛날에는 이제 애플워치 그냥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좀 작게 말이 들렸다거나, 아주 그렇지는 사실 않지만 작게 소리가 들렸다거나, 그거보다 좀 더 개선됐다고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거에 만족하고 싶은 분들은 더 충분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웃도어, 뭐 등산, 뭐 낚시, 여행, 어떤 그런 데에서 충분한 가치로 활용하죠. 애플워치만 갖고 다녀도 되니까. 자, 여기 보시면 울트라 45mm잖아요. 애플워치 울트라 45mm 밴드인데요. 45mm 밴드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호환될 수 있는 밴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트랩이죠. 여기다 당연히 껴지니까 너무 45mm는 꼭 구매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당연히 이제 정품이 아닌 거 구입해도 괜찮느냐? 요거 알리에서 구입한 겁니다.
괜찮습니다. 요거 이런 것도 검은색 G 후크 달린 것도 진짜 싸요. 뭐 2,000원, 3,000원이에요. 그거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다 알리에서 구매한 거거든요. 괜찮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충분히 이제 너무 정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걸로 이제 G 후크 녹색, 이거는 G 후크 주황색 계열,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여기 스트랩 밴드 있는 거. 네, 이런 것들 다 애플워치 울트라 밴드 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거 그냥 싸게만 구입하셔도 충분히 애플워치를 스트랩을 줄질하면서 예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정품만 막 몇만 원 구입하시지 않으셔도 뭐 원하는 거대로 이제 알리에서도 구입하셔서 충분히 이제 재밌게 예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화면이 커서 애플워치의 이 정보들이 와 정말 크게 보여요. 정말 정보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듈로서 뭐 배터리, 뭐 번역, 날씨, 아니면 뭐 지도 뭐 하는 거, 버튼 누르는 거, 오늘 시간,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의 정보, 뭐 더군다나 이제 나침반 기능으로 사용하면은 나침반 있는 처음 그 앱 처음 사자마자 나왔을 그 워치 페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막 여러 정보가 다 있거든요. 그것도 시원하게 잘 볼 수 있죠. 이 정도 크기의 이 시원시원한 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플워치 울트라로 가야 되는 반드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진짜 장점 중에 하나는 배터리 진짜 오래 가요. 애플워치의 가장 취약한 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아니고서 이제 미밴드 같은 시리즈는 사실 비교할 건 아니지만 뭐 4, 5일, 일주일 막 가잖아요. 뭐 몇십 일까지도 이제 가는데 애플워치는 보통은 하루, 이틀 충전을 해줘야 되는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지나면 바로 충전, 그러니까 다음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충전하는 편이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1.5일, 2일에 한 번씩 충전해줘도 됩니다. 평소에 사용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평소에 사용했을 때 그냥 문자 보고 가끔 전화, 뭐 확인용, 뭐 그 정도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애플워치를 충전을 이틀에 한 번씩만 사용해도 될 만큼 이거 굉장히 편해진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충전하는 것보다 정말 더 편해진 거고, 여기서 우리가 이 메뉴를 들어가서 이게 배터리 부분에 저전력 모드를 사용하면은 진짜 오래 갑니다. 4, 5일? 그냥 간단히 아무것도 뭐 안 해도 진짜 오래 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저전력 모드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리가 시리야 부르면은 금방 대답을 하고 금방 얘가 잘 알아듣고 뚜렷하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리야, 바로 반응하죠. 그럼 네이버 한번 검색해 줄래? 웹에서 결과를 찾았습니다. 네, 꽤나 빠른 반응을 해서 여기에 이제 정보를 입력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스피커 또 크고 마이크 바로 이제 입력되는 거 아시죠? 마이크 개수가 더 크고,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이 시리가 잘 알아듣고 빠르게 반응하고, 시리도 빠르게 반응해서 말해주고 크게.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로서는 또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액션 버튼이 있어요. 액션 버튼이 이제 추가됐죠. 애플워치 울트라에서는. 애플워치 8 시리즈 보통 기본 시리즈 SE는 이 버튼이 없습니다. 이 주황색 액션 버튼이라고 하는데, 이 주황색 액션 버튼은 용도는요, 한 번에 빠르게, 이 스포츠용이잖아요. 이제 레저용이니까 한 번에 누르자마자 뭐 운동으로 변환되거나, 손정등을 지금 제가 설정을 했거든요. 손정등으로 간다거나 하는 용도를 빠르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누르자마자 운동 시작. 누르자마자 뭐. 그러니까 애플워치에서 뭔가 기능을 켜고 싶어서 들어가서 운동으로 들어가서 앱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원터치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가는 건데, 나침판이라든가 경로 되짚기라든가 뭐 그런 게 매일같이 하시는 분들, 매일 헬스, 매일 달리기, 매일 등산, 뭐 매일 운동 쪽에는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긴 하나, 좀 더 이게 다른 앱들로 열어주진 않았어요. 운동에 굉장히 이제 특화가 많이 되어 있고, 물론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 이 동작 버튼을 운동, 스톱워치, 경유지, 경로 뒤집기, 다이빙, 손정등, 단축어로 할 수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좀 더 열어줘서 어떤 앱을 특정할 때 눌렀을 때 그 앱을 실행해 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좀 해줬으면 더 좋은 업데이트가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애플워치 울트라에는 수심 측정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앱인데요. 이 수심 측정 앱은 애플워치를 물속에 담가서 수심을 기록하십시오 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애플워치 물속에 담그면 수심이 어느 정도까지 표시가 되는 굉장히 다이빙 기능, 다이버 기능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이제 그런 애플워치 울트라의 특이한 특징점이 있는 건데요. 이게 수영이나 스킨스쿠버나 뭐 그런 관심이 없고 물에 많이 안 들어가고 뭐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뭐 테스트용으로 한번 해봤지 그런 쪽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런 쪽에 관심이 없는 거고, 물론 이제 전 달리기 쪽에 더 재밌어하고 좋아하니까 그런 쪽에는 또 아까 말했던 이런 액션으로 바로 해서 눌러서 달리기도 가능하니까 애플워치 울트라의 다양한 운동 영역에 적용을 하는 어떤 특화된 기능들이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수영이나 스킨스쿠버 뭐 이런 관심, 물속에 잠수 이런 거 많이 안 한다 그러면은 자주 사용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굳이 이 비싼 애플워치를 차고 수영 같은 걸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조금 굳이, 물론 수영에 굉장히 또 이것도 운동 측정을 하니까 이렇게 운동하면서의 기록을 다 이제 할 수는 있지만, 달리기 할 때는 차지만 물속까지 계속 너무 많이 뭔가 고장날 것 같은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애플워치의 가장 처음 기본 샀을 때 애플워치 이 워치 페이스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나침반이랑 엄청 많이 있는 이 메인인데, 이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밤이 되었을 때 경로를 좀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은 변화되는 거 보이시죠? 이 지도가 이 야간에 길잡이나 야간에 볼 수 있는 이 시계나 페이스를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든 이 워치 페이스밖에 안 됩니다. 이거 아쉽지 않습니까? 다른 워치 페이스로 아무리 돌린다고 해도, 제가 볼게요. 다른 워치 페이스로 아무리 돌린다고 해도 아까 그런 빨간색 같은 거 나오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전 아쉽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열어줄 수 있지 않나요? 아까 부분에서 있는 그 빨간색 될 수 있는 거는 처음에 있던 UV 지수 나오고 뭐 나침반이랑 같이 연동하는 그 시계 페이스만 해당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조금 뭐 이런 부분은 아쉬우니까 생각하시고 써라. 모든 워치 페이스에 이런 빨간 거 나오는 게 아니다. 자,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로 정밀 이중 주파수라고 해서 이 애플워치의 이 GPS가 굉장히 이제 고성능으로 아주 좋게 이제 만들어진 칩을 이제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설명하는 건 마라톤 같은 거 할 때, 달리기가 진짜 기본 운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달리기, 마라톤 42.19km 그런 거 할 때 이제 빌딩숲, 뉴욕 뭐 빌딩숲을 막 이게 지날 때가 많아요. 서울도 그래요. 저도 이제 마라톤을 이제 나가서 사용을 실제로 해봤고 이거 차박하고 해봤는데, 빌딩 같은 어떤 굉장히 많은 구간에서 GPS를 잘 잡는 기능을 실제로 했고, 이게 이제 딜레이가 되지 않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찍어서 보여줬어야 되는데, 시간이 된다면 제가 마라톤에 가서 애플워치 울트라를 사용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애플워치를 구매해서 착용을 하고 저 말고 다른 어떤 분이 이거를 찾고 GPS 기록을 다 해서 왔는데, 이게 중간에 끊기거나 뭔가 기록이 이상하게 나오는, 지도가 이상하게 나오는, GPS가 이상하게 나오는 경험을 몇 번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차라리 가민이나 이쪽으로 러닝에서는 그냥 진짜 사용하는 게 제일 좋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능을 얘네 이제 애플 쪽에서 좀 인지를 했는지 그걸 고친 거죠. 그래서 이 애플워치 울트라로서는 이중 주파수 테스트로 정말 GPS 끊김없이 잘 잡는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러닝을 하시는 분들, 마라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러닝 앱을 실행하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오는 거 아시죠? 굉장히 많은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시리즈 그냥 8로만으로도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으니까, 워치 OS의 업데이트로니까 다른 것도 누릴 수 있을 텐데, 울트라로서는 좀 더 어쨌든 크기의 큼으로 인해서 훨씬 더 이제 이 보는 부분이 편해졌고, 굉장히 큰 정보들, 또 달리기의 정보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훨씬 더 정보를 빨리 보고 많이 보면서 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울트라의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제가 사용하면서 좀 느낀 게, 사실 이게 자세히 보면요, 크긴 커요. 워치 울트라가 이제 액정이 크긴 크지만 베젤도 또한 큽니다. 베젤 한번 보실래요? 베젤도 상당히 큽니다. 베젤도 꽤 커서 여기가 이제 간격이 이쪽 아래, 위에, 밑에 베젤도 좀 크기 때문에 이게 태평양 같은 더
큰 이 애플워치 울트라를 더 보기 위해서 좀 상대적으로 시리즈 8도 그렇고 베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 조금 더 크게 나올 수 있었지 않았나, 이 물리적인 크기에서 액정을 더 크게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이젠 좀 더 그렇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생각보다 물론 크기는 물리적으로 커졌지만 베젤도 또 어느 정도 그 잡아먹는 꼭 영역이 꼭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젤도 너무 두껍지 않나? 라는 이제 생각을 좀 드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느낀 걸로는 이게 조금 이제 어쨌든 커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시리즈 7에서 이제 제가 그냥 7을 사용했던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큰 버전을 사용했지만 얘는 더 커져가지고 울트라는 어떤 등산복 혹은 뭐 그냥 와이셔츠 정장 아니면 그냥 평소에 옷, 여기가 약간 걸리적거릴 수가 있어요. 이런데 걸리적거려요. 와이셔츠 같은데 이제 걸리적거릴 수가 있거나, 그래서 이거를 한참 이렇게 빼서 시계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조금 있고, 굉장히 큰 어떤 무언가가 손목에 올려져 있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왼손을 사용해야 되는 어떤 부분에서 적응이 돼서 괜찮긴 하지만, 옷 같은 것에서 이제 소매가 길었을 때 약간의 걸리적거리는 거는 분명히 그런 감이 있다라는 걸 좀 아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애플워치 울트라를 제가 굉장히 몇 달 동안 사용하면서 뭐 한 달 후기, 뭐 두 달 후기 이런 걸로도 올려보고 싶었는데, 저는 애플워치를 나오자마자 바로 구입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애플워치는 뭐 옛날부터 아주 원부터 계속 사용을 해봤다 보니까 제가 느낀 애플워치 울트라만의 특장점, 특이한 점, 특징들, 그런 것들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유용하고 알찬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